교육 현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남방에서 정진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주지라는 소임을 보면서 이제 인종바람회를 실천하고 있는데 또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종단 교육에까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소임을 부여했습니다. 불교학연구회 최고의 학술지 불교학연구회가 또 이렇게 임숙대 교수님이 또 회장이 되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조계종 이 교육 가장 중요한 이 성가교육 성가교육 부분 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임숙대 회장님과 또 불교학연구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길을 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불교학연구회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학자님들을 이렇게 소중한 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또 원론하고 토론하면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 방향을 잘 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은 굉장히 교육의 어떤 전환기, 조선시대의 교육 시스템에서 새로운 이제 이 번역된 경전들과 또 연구된 그런 학문적 성과, 그 다음에 급변하는 이 사회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잘 망라해서 훌륭한 그런 출가 또는 제가 교육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다양한 문제로 충돌하고 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한국의 배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런 훌륭한 그 붓다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가 교육과 관련된 이 워크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유는 스님 출가자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또 미래의 지구를 이끌어갈 저는 소중한 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의 지혜가 불을 밝히기 때문에 부처님도 혼자서 불을 밝혀서 26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 평화를 가져왔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끼면서 좋은 교육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오늘 그 쓰신다고 준비하신 네 분 참 감사합니다. 또 회의사 우리 고원사 또 우리 은광스님 또 성함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다고 응원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또 계속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잘 만들어서 미래 교육의 길을 잘 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우리 불광연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향후 일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시까지 1부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공양을 하고요. 7시에서 8시까지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진행, 이 토론회, 종합토론 진행은 해인사 승가대학장이신 무예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호스트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불교학회에서 워크숍을 하신다 그러길래 우리 여기 새로 이제 설립원 세미나실 선언이 돼 있어서 그러면 하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옴팡이 지금 우리들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1시간을 토론을 하자고 아마 예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짧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회장님한테 아까 종의원 교육부가 스님이 의견을 개진하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공연 시간 전까지 한 50분 정도 하고 공유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 일단 불러서 너무 나와버리게 되면 이게 조금 이렇게 엉킬 것 같아서 지금 그 발표하신 분들이 크로스로 지정 토론을 하시고 50분 그러면
오늘 그 발표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감이 오면은 그거 하에서 전공양하고 자연스럽게 불러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걸로. 그럼 우선 회인사 학감 스님이 그 고은사 스님 거를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를 하시고 여기 또 비문실들은 두 분은 이렇게 한 10분 정도씩 하면은 네 분이니까 공연 시간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어서 제가 먼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좀 간혹 생긴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고은사 화엄승가대학 원감 혜진 스님의 아까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일단 제가 저기 들어오면서 커리큘럼하고 교과 과정이죠. 교과 과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제목들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인식을 좀 달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커리큘럼 부분은 일단은 커리큘럼대로 놔두고 일단은 사찰 승가대학원 또는 각 승가교육 단위들마다 어떤 형태의 움직임,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 교환 내지는 의견 교환이라고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또 커리큘럼 내용, 교과 과정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집중되고 발표가 돼서 제가 지금 뭔가 방향을 내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있고 하긴 한데 하여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가 첫 번째 좀 의문은 이제 스스로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혜진 스님 발표하신 거 보면서 그 엄청나게 방대한 초기 경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승 경제 내리기까지 그래서 커리큘럼이 다양하고 방대하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2년 안에 한다고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근데 약간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던 게 경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발췌 내지는 집중해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제가 볼 때도 이제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선뜻 고민이 되는 부분은 27페이지에 잠깐 나왔지만 이런 형태의 커리큘럼, 과목의 재배치, 전후의 배치 이런 내용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경전 논서의 재배치, 순서의 바뀜 이런 틀 속에서 갖고 과연 우리가 뭐 현대 과학적 접근법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접근 또는 현대 철학, 생태학, 심리학, 물리학 등 또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 안에서의 어떤 재배치 정도 갖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 또는 열린 수용성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제 뭐 의문이랄까요? 좀 선뜻 이제 생각이 미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방대한 그 불교 경전과 불교 논서 속에서 그것을 그 2년 만에 그걸 뭔가 일미의 어떤 그런 통일성 있는 파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지만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는 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좀 하고 나면 회통에 대한 욕구를 다 이렇게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그 작업을 해보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아득해서 참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문 불준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시대에는 빨리 원전, 산스크리트 원전 그 다음에 지금 산스크리트가 유실되고 나서 남아있는 티베트 원전 뭐 이런 것까지 섭렵을 해서 이 불교의 그런 일미를 정말 확인한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장 스님, 대학 원장 스님이 이 빨리 산스크리트 티베트를 지금 25년 차 인도 스리랑카 이렇게 유학하시면서 원전을
중요한 원전들을 다 독파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그 다음에 인도에서 그 최고의 스승들 밑에서 개인 지도를 25년째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빨리 산스크리트 경전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90세 넘은 스승으로부터 또 계속 그 강의 녹취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분 그 스승 같은 경우는 하버드나 옥스퍼드 교수들이 강의하기 전에 한번 그 노 스승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그것도 먼저 예약을 해야지 되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 방황 학풍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다는 못 나눠드리고 두 분에 하나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베트 산스크리트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원전적인 이해가 깊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도 화엄학림에서 전 초기 불교부터 북파불교, 반자중간, 유식, 그다음에 화엄현당, 화엄경 이렇게 해서 전체 대를 이제 전문 과정 2년에서 하고 연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치열한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심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그 한계성, 그 전공별로 극한 대립을 제가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인도 불교 사상사, 인도 불교 사상사만 공부해가지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사, 또 그때 이전에 인도 사상사, 나름대로 다 그런 관심들을 가지시겠죠. 그게 정말 막 문제의식이 치열하니까 제가 인도 사상사, 인도 역사를 공부하는데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이었는데 너무 막 이게 그 의문이 많으니까 저녁에 한 7시 돼서 잡았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새벽에 한 6시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책을 마지막 장을 딱 덮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쫙 그림처럼 이게 흘러가는 뭔가 그런 걸 한번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 사상사들이 갖고 있는 불교 사상별로 가지고 있는 모순들이 어떤 토대에서 생겨났는가, 그런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하게 됐고, 또 중국 불교 사상사, 또 중국 불교 사상사만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중국 사상사. 근데 인도 사상사와 중국 사상사에 또 간극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교류사가 있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문제의식이 깊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녁 공양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이제 그렇게 깊어지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것이 또 지금 저는 국내파죠. 저는 국내에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 해외에서 이제 고민을 했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야만 해도 하기 어려운데 뭘 하고 그래 고생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줄기차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결과물이 그나마 또 한 2년 동안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한국 불교 100년의 고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세계 불교 지성들의 많은 고민들을 이미 흡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스님이 질문하시는 비슷한 내용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학인에게 질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부처님 사성제를 사성제를 가르치셨다는데 그 간단한 거 그거 몰라가지고 그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 강의를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심오한 삶을 정말 그 윤회에서 이 고통받는 그 괴로운 삶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성제라는 틀로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다. 천안통으로 숙명통 천안통으로 모든 중생들의 삼계 중생들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오성제, 집성제, 그죠? 명성제, 도성제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심오한 삶, 그 난해한 삶을 이 사성제로 간결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듯이 우리 남마처럼 얽혀있는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의 이런 가르침과 논서들을 니까야와 아함에서 경전 10개에서 15개 정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을 핵심으로 해서 반야중관과 선불교를 대표하는 게 금강경입니다. 이 종단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지경은 유식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대성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또한 대성의 실천 불교를 완성한 것이 사실은 십지경입니다. 그래서 십지경, 십지사상의 역사를 보면 마오와스도 십지라든지 뭐 반야 십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십지사상이 이 십지경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완성된 것이 십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목은 절대 쉬운 안목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파와 국제파 만나서 일단 그런 의견의 합치를 보고 그렇게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그 청정도론이나 구사론, 남방 불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도론, 아비담마, 북방 불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사론, 이것을 또 요약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승불교의 뭐 확실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중론,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관사상,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의 논사로 치는 것이 이 기류논종파를 완성한 이제 그 월칭 스님이죠. 보라상기가 그 기류논종의 최고봉이죠. 사실 부처님이 이 14무기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부분을 가장 잘 개성하고 있는 것이 이 월칭의 기류논종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최고봉은 월칭 스님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칭 스님이 만드신 십지경 주석서 입중론을 또 근간으로 하고 있고 티베트 불교에서 뭐 최고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식이나 화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녹여낼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 화엄이지만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의 정신을 또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해서 금강경에 대한 어떤 그 오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구마란 스님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산스크리트 부분에 있는 걸 많이 생략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란 스님이 너무나 탁월한 번역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정서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번역하긴 했지만 우리 시대의 초기 불교가 전해진 시대에 볼 때는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전을 토대해서 원전에서 직접 번역해서 다시 새롭게 이제 번역해서 초기 불교 그 초기 이 반야불을 대표하는 금강경, 그다음에 유식과 화엄을 대표하는 십지경, 이 그 원전의 그 전문 순어들이 불교 전문 용어들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알리 산스크리트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빨리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빨리는 우리 서울 말이다 하면 산스크리트가 우리 서울 표준 말이다라고 하면 빨리는 지방 방언이죠. 그래서 빨리 산스크리트는 거의 뭐 이렇게 기본을 알면은 서로 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 표현이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사문과경을 중심으로 해서 십지경까지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확인하고 그렇게 이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답이 좀 길기도 했지만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6시에 잠깐 뭐 프로 하는 건 저녁 때 할게요.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왜냐면 이게 자꾸 엉켜져 가지고 시간 내야 안 돼. 지금 6시에 따뜻한 공양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패널 당 10분씩 할애를 해서 이걸 조금 속도감 있게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하고 저녁에 아주 프리하게 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저 질문으로 저기 선운사에서 저 회의사 발표에 대한 것 좀 스님이 이제 질문하시면 그쪽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오는 관계로 강의를 발표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보고 질문하라 해서 부랴부랴 제가 읽고 재빠르게 좀 논점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문제가 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출거자 수 격감 문제는 진행 중이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 가장 뭐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토론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해외 성지 순례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시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저는 뭐 교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제대로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제 2차적인 관심이라서 토론대회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매년 토론대회가 열리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형식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저도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에서도 보고 티베트에서도 논쟁 대론을 많이 합니다. 딱세 하는 거 제가 현장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토론하는 문제하고 이슈별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토론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어떤 케이스 스터디 식으로 해서 이슈별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어떤 충분한 어떤 교학적인 부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뭔가 본의에서 벗어난 많은 이런 걸 이제 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질문보다는 지금 이 출가자 격감이라 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여기도 보니까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요. 그 어떤 고사가 하나 있죠. 천리마를 구하는 고사입니다. 왕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막 그 천리마 있는 사람 가져오시오 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옵니다. 왜 안 가져옵니까? 왕한테 뺏길까봐. 그래가지고 대신이 이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뺏길까봐 안 가져온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뼈다귀라도 가져오면 보상을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천리마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누가 죽은 천리마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은 천리마를 가져왔다고 이 왕을 놀리느냐 하고 아마 뭐 그죠 곤장을 때리든지 아니면 조금 심하면은 삼족을 멸하든지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죽은 천리마에게도 막 그 엄청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 소문이 전국에 퍼진 것뿐만 아니라 중국 천하에 다 퍼진 거죠. 죽은 천리마도 높은 가격에 주고 산다 하니까 천리마라는 천리마는 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출가해 있는 스님들을 제대로 대접한다면 정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준다면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이 미얀마나 티벳으로 지금 많이 출가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성가로 출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조금 그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제가 드린다고 조금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준비할 만한 질문 뭐 이렇게 뭐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교학적 이유 없이 이런 토론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토론이 시작된 계기가 토론을 위해서 토론을 한 게 아니고요. 아까 그 과목이 너무 많다. 여러 문제들 너무 평면적 이해들, 피상적, 표피적 이해들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배웠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리 속에. 어떻게 개념 하나라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적응성이 있는 개념으로 학인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사실 폭풍과도 지나 같은 4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내려남는 게 없다는 게 중론이에요. 심지어 통째로 과목을 날려버립니다. 기억 속에서 반 전체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매일. 정말 웃다가 나중에는 이게 진짜 허망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계속 목도되는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단 하나의 개념이라도 글로 써보고 표현해보고 책임을 져보는 과정, 또 대중 앞에서 비판을 받아보거나 지적을 당해보는 과정을 겪었을 때 그 개념은 저는 평생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토론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핵심은 입론서를 하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입론서를 작성해야 저희 해인사승가대학은 과거부터 저희들이 강원에 있을 때부터 20년 전부터 논문이 졸업 요건이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근데 최근에는 토론이 시작되면서 토론 입론서를 자체를 졸업 요건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논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토론 입론서 자체가 하나의 소논문입니다. 최소 이제 창단 양록으로 넉 장 이상을 주장하는 걸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논문이고요. 그 입론서 자체를 토론하는 안거 기간 내내 3라운드 내지는 5라운드 동안 각 교사 스님 5분이 전부 돌아가면서 계속 그걸 손을 봐주십니다.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점점 글쓰기가 나아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쭉 말씀해 주셨던 우리 커리큘럼의 문제점, 이 전통 강원의 문제점, 이 모든 거를 한번 부분적으로나마 뚫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타개해 나갈 전부 해결책은 못 되죠. 하지만 어떻게든 단 하나라도 경험 속에서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안해낸 게 그나마 최선일 수는 없어도 차선일 수는 있다. 토론대회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거기 은광 스님께서 여기 청암사 쪽 그 발제대에서 질문하시면 그리고 답하시면 공연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자비롭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제도의 장단점, 그 다음에 기본 그 한문 위주로 공부했던 이력과정의 교육 그 내용에서의 장단점을 아주 이제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 저희들이 아 맞아 이러이러한 것들의 어떤 한계나 문제가 있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승가대학에서 교육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어떤 합의점 같은 게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청정성을 담보로 하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 그다음에 사회 문제에 응답하는 불교, 지금 바지다께서는 이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무슨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전혀 없고, 이제 이거는 이거대로고, 저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 홈페이지에 교육 목표가 뭐고, 그다음에 교육 지표가 뭔가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행자 교육을 이수한 3위3인위계의 수지자를 대상으로 비구 비구니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본 의무 교육을 말한다. 이게 정의고요. 교육 지표가 개정의 사막의 부족, 선종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제종의 가르침을 포괄, 자비를 구현하는 불교,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불교. 그게 교육 지표였고, 교육 목표가 조계종 종지를 체득, 직지인심, 견성성불, 정법도생, 초기 경전, 대승경전을 망라한 체계적 경전 교육, 교학의 이해, 수행 정법을 함께하는 교육, 율장의 학습 및 수련, 불교 사상파와 조계종 종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종의 종지 학습, 선 및 연불의 실수, 역사와 사회 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해결하는 교육, 수행자로서의 필요한 일반 교양 과정의 이수, 이렇게 이제 교육원에서는 교육 지표와 교육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을 이 두 가지로 너무나 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청정성을 담보로 하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과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응답하는 불교, 이렇게 이제 하셔서, 다른 거는 뭐 정말 저의 마음하고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건, 과거 학문불전 위주 교과목의 장단점에서 단점을 경률론 3장 중 경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경 중에서도 선 위주의 교과목 편성이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원이었기 때문에 경 위주의 교과목의 편성은 당연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 중에서도 선 위주의 교과목 편성이다. 이제 이거는 이 교과목 이력 과정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시대적 요청이 바로 이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와 선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다음에 그러한 요구가 이제 이런 교과목을 가능하게 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학문 위주의 교과목의 단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이렇게 편성된 이 교과목이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것으로 재해석하지 못한 게 우리의 한계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교과목의 한계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도 교과목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작하시죠. 먼저 두 번째 말씀, 제가 이제 학문불전 할 때 강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은 얘기를 전한 거고요. 지금 공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앞부분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도 조계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본교육기관 교육 목표를 읽어봤어요. 한 10가지나 돼서 이제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가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단일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출가했으면 출가 정신을 답보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왜 출가했냐, 내면의 변화를 부다의 제자가 돼서 뭔가 인생을 바꿔보고자 왔다. 그럼 거기에 충족된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지금 조계종 홈페이지에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거 뽑아왔거든요. 혹시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도무지 너무 많아갖고 목표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훈 보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교훈 딱 한 줄, 두 줄이잖아요. 그것도 2자, 3자 이렇게 해서
어떤 포커스를 하나로 조금 맞추는 이거는 이상이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줘야 되나 이걸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 목표뿐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어쩔 수 없이 6대 7대 제가 교육원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일면에서 얘기하자면은 너무 많은 걸 담고자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담고자 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막 우격다짐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목표도 이렇게 보다시피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단일화해서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 네? 시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납부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한 3, 4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플로어에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제부터는 플로어로 넘어갈 거니까 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셔가지고 따끈한 공양 하시죠. 어디로 가요?